6단원 합니다. 확통 6단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좀 어제 했던 거에서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이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분포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 연속 확률 변수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분포라는 녀석이 있고 이 정규분포 중에 약간 또 특별한 녀석으로 표준 정규분포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 해볼 텐데 이항분포는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팔이 아프지만 써야지. 이항분포의 정의는 뭐라고 준수야? 사건 발생 확률 T를 n번 전입증했을 때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진 확률. 이 준수는 좀 외운 것 같으니까 딴 사람 시켜야겠는데. 예전형에 배운 저전. 누구 시키지?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얘가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뭐 주사위 던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주사위 3번 던질 거야. 5의 약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그럼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생각해 보면 제일 작은 값은 얼마? 0. 제일 큰 값은 3이에요. 3번 던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도 확률 표를 만들어 보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0이야. 0일 확률은 얼마야? 6, 3, 6의 3분의 5의 3분 5의 약수 5의 약수가 몇 개지? 3, 10, 6. 3, C, 0, 6분의 2에 0, 6분의 4에 3. 1일 확률은 3번 중에 한 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한 번, 일어나지 않기를 2번. 조금 할 수 있다며. 조금 할 수 있어요. 2번일 확률은 3번 중에 2번 골라서 6분의 2 일어나기를 2번, 일어나지 않기를 한 번. 3번일 확률은 3번 중에 3번 골라서 6분의 2가 3번, 일어나지 않는 게 빵번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부모 다 이거 밑에 있는 거 다 더하면 얼마라고? 1 1이요. 이건 실제로 왜 1이냐면 6분의 2 더하기 6분의 4의 세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이항 정리할 때 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1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1이 된다고 다 더하면.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거든. 이항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는 누구랑 똑같은 거다? 독립 시행의 확률이랑 같은 거다. n번 중에 몇 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r번, 일어나지 않기를 나머지 이렇게 찾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반항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실제로 x가 x일 확률 그러면 n번 중에 x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x번, 일어나지 않기를 n-x번. 얘가 누구다? 확률 질량 함수다 그 얘기야. 이항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확률 질량 함수가 식으로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표를 완성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건 이걸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까지 다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몇 번 시행할 건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정의에도 보면 사건 발생 확률이 결정되어 있어야 돼. 주사위 한 번 시행했을 때 5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잖아요. 6분의 2. 그래서
사건 발생 확률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각각의 시행마다 사건 발생 확률이 달라지면 안 돼. 즉 독립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총 몇 번 던질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다. 그러면 이항분포인 거고 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B를 써요. 그리고 요 뒤에 누굴 쓰냐면 N하고 P 이렇게 생긴 녀석을 쓴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확률 질량 함수를 완성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N과 P니까. 이 두 가지 팩터만 알면 확률 질량 함수가 완성이 되고 확률 목표가 완성이 되니까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찾아지거든.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문제를 보고 얘가 이항분포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고 그렇게 됐을 때 몇 번 시행하는지 한 번에 시행해서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 이거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되는데 결론만 기억합시다.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N하고 P를 곱해서 끝내요.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쉽게 말해서 주사위 3번 던질 거고 5의 약수의 논이 나오는 사건 몇 번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냐면 한 번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사건 발생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3번 시행하면 그 중에 한 번은 일어나겠지라고 그냥 기대를 한다고. 그지? 그래서 기대값 즉 평균은 시행 횟수랑 확률을 곱해서 찾으면 되고 분산 어떻게 찾는 거였냐면 N, P, Q 이렇게 찾는 건데 Q는 누구냐면 1-P 이렇게 해서 찾는 거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 어떻게 찾는 거다? 루트 N, P, Q 이렇게 해서 찾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건 이것이 이항분포다라는 걸 알기만 하면 이렇게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이항분포 저거 단어 자체 숫자적으로 있는 거 다른 항들의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이항 정리할 때도 A랑 B 가지고 두 개짜리 전개하는 거잖아. 얘도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를 파악하겠다는 거야. 한 번에 시행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 두 개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 이야기고요. 그다음 내용은 정규분포인데 이 정규분포의 정의는 뭐냐면 애매해. 이항분포처럼 딱 말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약간 애매한데 이 정규분포도 뭘로 정의하게 되어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 가지고 정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 확률 밀도 함수 뭐였었냐면 우리 어제 했던 연속 확률 변수에서 X축 위에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전체 구간에서의 넓이가 1이면서 A에서 B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이 fx를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하필이면 외울 수 없어. 졸라 복잡하거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그다음 뭐야?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2 시그마의 제곱. 요 제곱.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정규분포라고 한대. 외울 필요가 당연히 없고요. 나도 못 외우고요. 내가 안 외워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졸라 복잡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놓은 김에 보자면 바꾸려고 신경질나서 파이 숫자야. 2도 이거 우리가 안 배우지만 숫자거든요. 자연상수라고 하면 숫자고요. 여기 시그마 여기 시그마 이거 다 표준 편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m은 평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x는 이제 변수 s니까. 즉 이 식에서 파이나 e는 변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딱 고정되어 있는 숫자고 시그마나 m은 뭐 확률 변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사람 키, 사람 몸무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m, 시그마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다고. 그치? 어쨌든 m이랑 c, 시그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지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하는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면 그걸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확률 밀도 함수니까 x축 밑으로 당연히 내려가면 안 돼요. x축 위에만 있어야 되고 실수 전체에서 적분하시면 0 될 거고요. 여기 딱 가운데가 누구냐면 m이에요. 요 m. 요 m에서 제일 최고값, 제일 높은 값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 가면서 점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납작해지는 그 종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종 아니고 서양에 있는 종 이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당연히 좌우로 대칭인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새를 하게 되어 있고 m의 값이 변하면 이 녀석 옆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평균이 높아지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야. 평균이 낮아지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이 시그마 표준 편차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얘가 더 납작해져요. 평균이 똑같은데 편차가 더 크다는 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이야기야. 더 납작하다는 이야기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더 뾰족하게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녀석이 표준 편차가 더 작은 녀석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하고 시그마 이 두 가지 요소가 확정이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확정이 되고 그래프의 모양이 확정이 됐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정규분포는 쓸 때 이항분포는 대문자 b였잖아요. 정규분포는 대문자 n으로 쓰게 되어 있고요. 괄호 뒤에 시그마하고 분산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분산 굳이 분산으로 안 쓰고요. 항상 표준 편차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쓰거든요.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어쨌든 평균이랑 표준 편차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확률 밀도 함수가 완성이 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완성이 되어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정적분해서 넓이를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정규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책 잠깐만 보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88쪽 보시면 88쪽 밑에 이제 정규분포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프 그려져 있죠. 뭐 한참 많이 써 있는데 결국 밑에 이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만 보고 가자고요. n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고 점근선이 x축이에요. 종 모양의 곡선이고요. 넓이는 1이 될 거고 시그마가 변할 때 m이 변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정규분포에서는 연소 확률 변수 할 때 우리 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 넓이 구해서 그걸로 확률을 구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넓이를 구해야 그게 구해질 텐데 지금 요 상태로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이걸 정적분하는 건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하는 거지. 그렇다고 맨날 달라지는 이 m 값이랑 시그마에 따라서 미리 넓이를 구해 놓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요. 정규분포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얘는 뭐냐면 똑같이 정규분포이긴 한데 평균이 하필이면 0이고 표준 편차가 하필이면 1인 녀석. 이걸 그냥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꼭 0이 아니어도 되고요. 표준 편차가 꼭 1이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걔네들 중에 하필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m 자리에다 0 넣을 거고 시그마 자리에다 1을 넣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약간은 간단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없지만 m이나 시그마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파이나 e 이런 애들 이미 상수잖아요. 식 자체가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몇 개의 값을 계산을 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x 자리에 뭐 1 넣은 거, 2 넣은 거, 뭐 0.1, 0.2, 0.3 이런 애들을 미리 좀 계산을 해 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미리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였다고?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Z로 좀 바꿔서 쓰거든요. 그래서 Z라는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책 맨 뒤에 보시면 우리 책에는 아마 없을 텐데 이건 대문자예요. 이건 소문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 Z의 값에 따라서 넓이를 미리미리 좀 구해 놓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Z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인데 0에서부터 Z까지, 0에서부터 Z까지, 0에서부터 Z까지 미리미리 넓이를 좀 계산해 놓은 표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출발이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구해야 되는 게 뭐 1에서 3까지면 0에서 3에서 0에서 1 빼시면 되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면 0에서 2까지랑 0에서 1까지를 더하면 되죠. 왜냐면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0이나 0에서 1이나 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럼 요게 표준 정규분포인데, 그럼 일반적인 정규분포랑 표준 정규분포 사이에 관계를 하나 살펴보자는 거야. 나는 저렇게 생긴 확률 변수를 가지고 뭘 계산할 일이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다 이거잖아. 그럼 쟤를 저걸로 바꿔서 계산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바꾼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책에서는 이제 표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확률 변수 Z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야. X에서 M을 빼가지고 시그마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확률 변수 X에 이런 지수로 이런 식으로 변환을 거치면 언제나 평균이 0으로 표준 편차가 1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확률 변수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인데, 이걸 Z로 다 바꾸었을 때 이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로 바꾸고, 그 확률 변수 Z는 표를 찾아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문제를 얘는 하나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항분포 되게 많네. 앞에서부터 그냥 몇 개만 보자고요.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됐어. 565번. 간단한 문제들은 직접 하시고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합시다. 565번 보시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래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15, P예요. 이 15가 의미하는 건 뭐다? 총심 횟수, 발생 확률은 P. 그죠? 그랬을 때 평균이 6이래.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둘이 곱해서 얘가 15P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P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P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구하라고 한 건 뭐야? X제곱의 기대값이거든요. 얘는 어디서 보던 녀석이에요? 분산할 때 보던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분산을 먼저 찾아야겠죠. 분산 얼마예요? NPQ니까 이미 NP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Q 하나만 곱하시면 되죠. 6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5분의 18인데 얘가 누구랑 같은 거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 구하려면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시면 되겠죠. 평균 6이라고 나왔으니까 제곱 쳐서 더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쉽죠? 쉽지? 뒤에 573번도 하나 풀어볼까요? (573번)
불량인 전구 3개 포함해서 총 10개 들어있는데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30번 반복한대. 30번 반복할 건데 당연히 원상복구 시키는 거니까 다 독립인 시행에 30번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불량인 전구가 나오는 횟수야. 횟수가 중요한 거야. 불량인 전구가 나오는 횟수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횟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독립시행 몇 번 한다고? 30번 한다고. 불량인 전구가 나올 확률 얼마야? 10분의 3이야. 이거 가지고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해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V 10x 빼기 3이거든.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10V 100vx랑 같은 거죠. 분산이잖아요. 100vx 빼기 3은 없어지는 거야. 그죠? vx 구해서 100 곱하시면 되겠죠. 그냥 n자리의 횟수예요? 총 횟수? 시행 횟수. 옆으로 갑니다. 유형 6번 가보죠. 그럼 500 유형 6번 말고 592번 갑니다. 589번 먼저 보자. 589번 봅니다.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이에요.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녀석이래요. 그런데 x가 12에서 16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y가 24에서 k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둘이 같더라라는 거야. k를 구하세요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확률 변수끼리 비교할 때 표준화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같은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지? 왜 우리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런 걸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역류화 검진 이런 거 하면 몸무게대로 뭐 키대로 머리둘레대로 따로따로 다 뭐 평균도 내고 분산도 낼 거잖아. 그럼 각각의 수치마다 평균값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데 그러면 내 아이가 머리둘레는 평균적으로 몇 등인지 키랑 몸무게는 평균적으로 몇 등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을 잴 때 표준화라는 걸 할 거고 우리 애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적네. 우리 애는 뭐 키에 비해서 머리둘레가 크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라고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표준화라는 걸 할 건데 x 먼저 생각해 보면 x가 12에서 16 사이에 있대. 이걸 z로 바꾸면 얘를 z로 바꾸는 방법이 뭐였다? m을 빼고 시그마를 나누는 거였다고. 표준화라는 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2라는 것도 12에 해당하는 z도 찾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야. m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니까 12에서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x에서 10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16에서 10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뭐 되는 거다? z 되는 거다. 얘는 뭐 되는 거야? 1인 거지. 얘는 뭐 되는 거야? 3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2에서 16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는 건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z가 1에서 3 사이에 있을 확률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평균이고 이게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2가 표준 편차인 거지. 그럼 y도 해보자고요. y라는 녀석도 24에서 k 사이인데 y의 평균이 얼마냐면 20이에요. 표준 편차는 4입니다. y에서 20 빼고 4로 나눌 거고
K에서 20 빼고 4로 나눌 거야. 해보니까 얘가 얼마인데 1이고요. 얘는 Z겠지. 얘가 얼마여야 된다고? 3이어야 된다고. 확률이 둘이 똑같아요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의 값이 3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 계산할 때 될 거라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이 Z라는 건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거 뭐다? 편차야 편차. 분산 이야기할 때 했던 편차. X에서 M 뺀 거. 얘는 뭐였다? 표준 편차. 그러니까 Z라는 건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나 되냐? 이게 Z가 의미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건데 그 얼마나 떨어졌냐는 건 확률 변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준 편차를 나누어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냐 이걸 보겠다는 거야. 어쨌든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확률이라는 건. 그래서 살펴보면 X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데 12라는 건 뭐예요?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X 여기 가운데가 10이야. 표준 편차가 2거든. 12가 여기 있다는 거야. 16은 여기 있다는 거고. 이거 표준 편차에 몇 칸이냐면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Z-값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16은 표준 편차에 3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표준 편차가 2였거든. 그러니까 Z값이 3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와서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어야 돼라는 건 24는 20에다가 시그마 하나를 더한 거잖아. 여긴 누가 와야 된다고? 20에다가 시그마를 3개 더한 게 와야 돼. 나는 Z값이 3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K를 찾으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 보면 586번. 확률 변수 X가 벌써 지쳤어? 안 돼, 안 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53이고 표준 편차가 7인 녀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X가 A 이하일 확률이 0.1587 이렇게 생겼대. A를 구하세요거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확률 변수 X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으니까 종 모양의 곡선을 띄고 있을 텐데 여기 가운데가 얼마래? 53이래. 표준 편차가 7 이렇게 생겼대. 그런데 A 이하일 확률이 0.1587이래. A가 대충 어디 있을 거냐면 왼쪽 어딘가 있겠죠. 여기 딱 절반이기 때문에 0.5, 0.5거든. 근데 A 이하잖아. 이게 0.5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거다 그 얘기야.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뭐 이하가 0.5보다 작잖아. 여기가 0.5야. 이쪽 절반이 0.5고 A가 여기 있었으면 0.5보다 클 거 아니야. 0.5보다 한참 작으니까 A가 여기 있을 거라고 왼쪽에.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우리는 항상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실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제 넓이는 0.3413이다. 그런 이야기고 0.5에서 1587 빼면 되는 거니까 3413에 해당하는 건 누구냐면 평균에서 시그마 한 칸 떨어져 있대. 원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지. 평균에서 시그마 한 칸 떨어진 거 여기가 지금 3413이야 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 건데 여기가 3413이고 여기도 3413이면 여기로 지금 시그마 한 칸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쪽으로도 시그마가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A가 얼마다 그래서? 53에서 7을 뺀 거다. 그래서 46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이걸 Z로 바꾸면 Z값은 이거 얼마예요? Z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0인 거야. 여기가 마일이다 그 얘기라고요. 표준 편차 한 칸 왼쪽으로 온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표에 보면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n 더하기 3 시그마 되어 있는데 그건 z 입장에서 보면 1, 2, 3이다 그 얘기라고요. 뒤에 가서 보면 z로 표로 나올 테니까. 신나죠? 596번. 응? 592번도 하나 볼까요? 592번 먼저. 이거 아주 많이 안. 아 머리 터질 것 같아. 안 터져 안 터져. 많이 해서 터진 사람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터져. 사례가 있어요. 너무 살좀 부리구나 김도아이. 다시 한 번 말해줄래? 뭐 한다 그랬지? 592번. 확률분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물어보고 있는 건 35, x, 55. 그죠? 이거 항상 이 순서대로 그냥 푸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고요. 정규 분포라며. 여기 x겠죠? 종 모양이야. 가운데 얼마라고? 40, 40. 표준 편차 얼마라고? 10 이렇게 생겼어요. 35에서 55면 35가 여기쯤에 있고 55가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거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z로 바꾸는 거지. 표준화를 해야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4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0이겠지. 평균이니까. 이거 밑에다 그려야 돼. 못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네. 여긴 0이 될 거고 35에 해당하는 z는 0. 마이너스 0.5죠. 그니까요. 마이너스 0.5. 위험했어. 표준 편차 10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5잖아.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0.5. 55에 해당하는 건 1.5가 될 거라고. 이러고 나서 보니까 뭔 얘기야? 이거는 누구랑 똑같은 거다. z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0.5에서 1.5 사이의 넓이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다. 그 얘기고. 그럼 얘는 뭘로 구한다? 0에서 0.5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저예요. 0에서 1.5 사이에 있을 확률 두 개를 더해서 만들면 되더라. 그 얘기라고. 네. 0.5랑 1.5 더해서 산수하시면 되겠죠. 해주세요. 네. 네가 하시고요. 옆으로도 갑시다. 596번. 아 별로 안 어렵네. 안 어렵다니까. 한 번만 하고 나면 괜찮아. 이렇게 막 자신감이 막 차 있잖아. 이러고 한 달쯤 있다가 다시 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와 좋다. 처음에 우리 통계할 때 그랬어. 막 확률 풀자 그러면 아 통계 풀어요. 정규분포 풀어요. 그러더니 45에 5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확률 변수 x가 40에서 a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0.84래. 이걸로 a 한번 구해봐 하거든요. 그럼 얘도 그래프부터 그려야겠죠.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종 모양이에요. 가운데가 45,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은 거야? 여기 40, 여기 A, 요거 넓이가 0.84, Z로 바꿔야 돼, 그죠? 네. 여기는 0이고요. 요거 Z 얼마? 마일. 마이너스 1이야. 표준 편차가 5니까. 요거 Z가 얼마인지 아직은 모르겠거든. 근데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Z가 1인 게 0.3413. 3413이고요. 그럼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여야 되냐면 84니까 0.5 아니 4 4987 이렇게 생겨야 되네. 4987이려면 3.0이네요. 그죠? 요거에 해당하는 z의 값이 3이어야 돼요. z의 값이 3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준 편차 3칸 떨어져 있다 그 얘기야. 얼마나? 편차가 15다.
그러니까 A의 값은 60. 60이다. 그 얘기가 된다고요. 됐죠? 잘해. 아이, 진짜 좋아? 아니 별로. 안 좋대요 쌤. 몰라. 605번. 응? 나 뭐하면 또 없어. 네가 네 입으로 말했어. 605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 몸무게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7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정규분포를 몸무게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그죠? 그래서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7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구하라고 한 건 54.5랑 68.5 이하인 학생의 수를 구하래요.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구할 거야? 확률을 먼저 구할 거야. 그리고 1400명 중에 걔네 그 확률을 곱하면 이제 인원수가 나오겠죠. 왜 확률을 뭐예요? 내가 한 명 골라서 그 녀석이 요 범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지. 몸무게가 이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면 그게 전체 인원수 중에 몇 명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말이고 이거 하면 되지. 확률 변수 x 정규분포 곡선 가운데 65 표준 편차 7 여기에 54.5 여기에 68.5 Z로 바꿨으면 65는 0 될 거고요. 64.5는 편차가 마이너스 10.5거든. 마이너스 10.5는 7의 1.5배죠. 헷갈리면 이제 그냥 식에다 넣어도 되거든. 54.5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거야. 그지? 계산해보면 얘 얼마라고? 마이너스 1.5 될 거라고. 오른쪽에 68.5는 어때? 편차가 3.5잖아요. 그러니까 Z의 값으로 0.5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X가 이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라는 건 Z가 요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랑 같은 거고 마이너스 1.5 Z 0.5랑 같은 거고 요 확률은 표에서 찾아보면 0.5랑 1.5 더하면 되겠죠? 62 되겠네요. 0.62. 그치? 그럼 1400명 중에 62%가 요 범위 안에 있다는 거니까 그게 몇 명이냐? 그건 1400명에다가 0.62를 곱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얘가 최종판이거든요. 응? 넘겨봐. 그 맨 앞에 내용도 나와 있어요. 내용의 설명도 나와 있거든. 근데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항분포라는 건 서희야 정의가 뭐였다고요? 확률이 P로 정해져 있을 때 독립시행을 n번 했을 때 횟수. 중간에 중요한 거 빠졌죠? 다시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만든 확률분포. 그래서 이항분포는 뭐 하는 거냐면 확률이 나와 있어. 이걸 가지고 뭐 구하는 거다? 평균 구하는 거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야. 그죠? 이게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몇 개 해봐서 알지만 정규분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 뭐 구해요? 확률 구하는 거잖아. 물론 표준화해서 구해야 되긴 하지만 확률 구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나 정규분포는 약간 방향이 반대라고요. 얘는 확률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거고 얘는 평균 표준 편차 가지고 다시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약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될 문제들은 뭐냐면 이항분포인데 이거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구해서 다시 확률 구하는 거지. 예를 들면 아까 주사위 던지는 거 이야기했는데 주사위 뭐 한 30번 던질 거야. 주사위 30번 던질 거야. 5의 약수의 눈. 횟수. 그러면 이거 이항분포야. 네. 몇 번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야, 5의 약수의 눈이 나온 두 변이를 60번. 야, 30번 던지는데 60번이 어떻게 나오냐? 아, 10번. 10번. 왜 사건 발생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이항분포라고 30번에 3분의 1, 평균은 10번. 아, 1, 5구나. 야, 뭐 5의 약수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했을 때 기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항분포를 끝나면 되는데 5의 약수의 눈이 5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러면 이건 다시 확률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5 이하 1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다고. 그럼 이건 이제 다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건데 물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이항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가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정신 바짝 차려. 이항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5 이하의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30시 0에 3분의 1의 0, 3분의 2의 30 더하기 30시 1에 3분의 1의 1, 3분의 2의 29 더하기 30시 2, 30시 3, 30시 4, 30시 5를 다 해서 더하면 돼. 그럼 얘가 되겠죠? 할 수가 없겠죠?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다? 이것까지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걸 정규분포라고 치고 다시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 이항분포였는데 그걸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 그걸로 정규분포라고 치고 다시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땐 확률 변수가 약간 바뀌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많이 안 나오고 혹시 나오면 얘기할게요. 보통은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하나 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617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192에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그럼 이거 가지고 x가 135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거든. 그럼 이항분포를 따른다며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135 이상인 건 135일 확률, 136일 확률, 137, 138, 139 등등등 해서 192일 확률까지 구해서 다 더하라는 이야기인데 미쳤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다. 확률 나왔는데 다시 확률을 물어봤네. 그럼 이거로 일단 평균 표준 편차를 먼저 찾은 다음에 다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찾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평균 먼저 구해보면 이거 둘이 곱하는 거잖아요. 네. 144. 뭐라고? 144. 144? 144래요. 분사는 4분의 1 곱하는 거겠네. 얼마? 36. 그래서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이네요. 그지?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평균이 144고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으로. 이걸 가지고 135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지. 확률 변수 x가 여기 144, 표준 편차 6이야. 135는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이거 z로 바꾸면 여기는 0이고요. 요거 편차가 마이너스 9야. z의 값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1.5 이상이란 이야기니까 0에서 1.5까지가 0.4338. 여기가 4,
3, 3, 2야? 8이야. 2. 여기가 0.5 되겠죠. 더해요. 합치면 0.933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아, 말았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약간 불편한 거지. 근데 어느 정도 시그널은 있다는 거야. 확률이 나왔고 확률을 물어봤으면 중간에 거쳐가야 되는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버스 가야겠다. 마음대로. 나 서희도 생일이지. 이거 하나 더 하면 좋은데. 시간 다 됐네. 그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센 해서 오세요. 이거 두 단원 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요 마지막에 추정 설명할 테니까 챙겨 오시고요. 수정? 제일 마지막 단원.